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입 반도체의 25%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요. 당장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에 우리 기업들도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갑자기 이런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 내 제조 시설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제품에는 세금을 매겨서 억지로라도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만들겠다는 계산인 거죠. 사실 트럼프 정부는 예전부터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며 엄포를 놓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로비 때문에 실제 실행까지는 번번이 막혔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전격 실행에 나선 겁니다. 이번 관세의 첫 번째 타깃은 인공지능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나 AMD의 최신 칩들이 대상인데요. 문제는 이 첨단 칩들 안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품 메모리, 즉 HBM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엔비디아가 관세를 부담하는 구조라 우리 기업이 당장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걸 포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 대상이 메모리 반도체 전체로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무려 20조 원이 넘는데요.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우리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만 매년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망의 구조적 특징에 있습니다. 우리 HBM은 대만 TSMC로 건너가 AI 가속기로 완성된 뒤 미국으로 들어가는데요. 미국이 완제품에 관세를 때리면 엔비디아 같은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하려던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도입 비용도 관세 때문에 수조 원이나 껑충뛸 위기인데요. 국가적인 AI 인프라 구축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D램 생산 시설까지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관세가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까지 확대되면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적용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워낙 강경해 플랜 B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관세라는 실질적인 무기로 번진 지금 우리 반도체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같은 고성능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재수출 관세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반도체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으로 다시 나갈 때 25%를 물리겠다는 건데요. 대만에서 만든 칩이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가면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번 관세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요?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같은 고성능 AI 칩들이 명시됐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들인데요.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간 파생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세율로 더 넓은 관세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1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됐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백악관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니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관세 상쇄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이나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우대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당근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세부안이 나와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제품이 예외가 되고 얼마나 투자해야 혜택을 받는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생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는데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연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면서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리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을 거쳐 재수출되는 고성능 칩에 당장 25% 관세가 붙습니다.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이 대상인데요. 주로 중국향 물량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둘째,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파생 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세율도 현재 25%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세부 조건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숙제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세부 조치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산 규모 7위의 거함, 한화그룹이 대대적인 몸집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지주사인 주식회사 한화를 두 개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화는 방산부터 조선, 금융, 유통까지 너무 많은 사업이 한 지붕 아래 섞여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각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묵직한 바구니를 용도에 맞게 다시 나누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분리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주식회사 한화는 방산과 조선, 에너지, 금융 등 그룹의 굵직한 핵심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긴 호흡으로 투자가 필요한 국가기관 산업 중심의 존속법인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새롭게 생겨날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는 테크와 라이프 부문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변화가 빠른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유통, 호텔, 로봇 사업 등이 이 울타리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의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지도 한 장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조선 등 핵심 제조 부문을 맡아 그룹의 본체를 이끌게 되고요.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리조트 등 라이프 부문을 맡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지주사 아래에 유통 계열사들이 모이면서 삼남 김동선 부사장의 독립 경영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향후 지분 교환 등을 거치면 계열 분리가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는데요. 분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회사 한화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폭등했습니다. 복합기업의 굴레를 벗고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한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사업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리테일 영역에 피지컬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 먹거리와 쇼핑 환경을 혁신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통큰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무려 5,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도 기존보다 25%나 올리기로 했는데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부서를 설치하고 CEO 승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내놨는데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는 사업별 전문성을 높여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 형제의 사업 영역을 확실히 놔두어 승계 과정의 잡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은 1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형제 간의 지분 정리 과정이나 신설법인의 자생력 확보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단이 한화가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5위를 노리는 한화의 승부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대한 함선이 두 개로 나뉘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의 빅픽처를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그야말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 달러라는 꿈의 숫자를 돌파했는데요. 단 1년 만에 64%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천문학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너도 나도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전체 매출은 약 7,930억 달러로 2024년 대비 무려 21%나 커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커진 것도 놀랍지만 그 성장의 중심에 AI가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IT 부품을 넘어 AI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AI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매출은 단숨에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점유율로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530억 달러까지 벌리며 1위 자리를 굳혔는데요. 반면 과거의 제왕 인텔은 점유율이 6%까지 떨어지며 2021년에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37% 넘게 급증하며 글로벌 3위로 도약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725억 달러가 넘는 매출로 2위 자리를 지켜내며 한국 반도체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매출은 13% 늘었지만 비메모리 부문은 오히려 8% 감소했는데요. 이는 AI 칩 설계 역량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리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반도체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2026년 AI 인프라 지출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드웨어 공급망 전체가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수출의 성패는 일반적인 PC 수요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앞으로의 관건은 AI 반도체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재는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2029년에는 전체 반도체 매출의 50% 이상을 AI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곧 AI를 모르면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차세대 HBM 기술력 확보와 비메모리 부문의 반등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AI 반도체 1,000억 달러 시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원을 넣었는데 1년 만에 4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익률 360%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뒤흔든 기업이 등장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 거인 SK하이닉스의 몸통이라 불리는 SK스퀘어입니다. 도대체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한 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그 낙수 효과가 지주사인 SK스퀘어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겁니다. 사실 많은 분이 SK하이닉스만 주목할 때 진짜 알짜배기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중간 지주사인데요. 하이닉스가 잘 나갈수록 그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작년 고대역 풍매물이, 즉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연초 17만 원대였던 주가가 연말에는 65만 원을 넘어서며 무려 28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36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덩치 큰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튀어오른 셈인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규제 완화 소식이 그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SK그룹은 지주사,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요.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자회사를 만들려면 지분을 100%나 가져야 했거든요. 수조 원이 드는 반도체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돈을 전부 혼자 부담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특례가 적용되어 지분 50%만 확보해도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SK그룹의 투자 유치에 엄청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하이닉스의 기술 개발과 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는 결국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SK스퀘어와 최상위 지주사인 SK주식회사에게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간접적인 수혜를 넘어 그룹 전체의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형국입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하면 SK스퀘어의 이 뜨거운 질주는 단순한 일회성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규제 완화가 주가에 어떤 폭발력을 주는지 이번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과연 SK스퀘어의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규제 완화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뿐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비중의 40%를 넘어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고점에 물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 두 종목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는데요. 지난해 연저점 당시 10% 수준이었던 거래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역시 40%에 육박하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한 돈들이 대기 자금인 예탁금으로만 90조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은 과거의 거품과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보다 230%나 늘어났고 하이닉스 또한 148%나 증가했는데요. 주가가 오른 속도보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가운데 판매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메모리 업체들의 글로벌 가치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개인들이 이를 받아내며 하락을 방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보, 안 사도 바보라면 차라리 사고 나서 바보가 되겠다 하는 투자자의 말은 현재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 주는데요. 고점 우려와 성장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뜨거운 반도체 열기 속에 코스피는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철저한 실적 분석과 차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